자, 이제 아까 이제 노드가 하나짜리일 때 삭제하는 거 봤고, 이제 남아 있는 건 노드가 이제 서버 트리가 두 개가 있을 경우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트리가 두 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지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노드를 삭제한다, 그죠? 서버 트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경우예요. 서버 트리가. 자, 여기에 여기에 노드가 설정이 됐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 고려해 줘야 될 게, 여기서 고려해 줘야 될 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자, 여기에 또 위에 다른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노드를 지우려고 하면 이 노드의 서버 노드 오른쪽,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을 다 똑같이 자식 노드로 올려도 된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만 정하자는 거죠. 반대, 우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찾아가서 지우고자 하는 노드의 오른쪽으로 찾아가서 그 오른쪽 자식의 자식 노드를 이쪽으로 올리자.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책에 보면 이쪽 노드, 왼쪽 노드의 자식을 올려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왼쪽 노드의 자식을 올려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는 오른쪽 노드의 자식 노드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방향을 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게 아까처럼 요놈 위에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구분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아까 앞에서 하나만일 때는 차일드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차일드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를 저장하도록 했어요. 그죠? 포인트를 저장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고려해줘야 될 게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노드를 지우려고 하면 이 노드의 그 자식 노드 정보하고, 그러니까 현재 이 노드 정보와 그 다음에 이놈의 자식 노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내가 찾았으니까 아니까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놈이 사실 이 놈을 연결해주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요 노드가 가리키는 이 라이트 쪽에, 라이트가 가리키는 노드 정보를 내가 따가지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노드 정보가 어떤 거냐, 이쪽하고 이쪽에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두 가지 노드를 포인트를 설정했어요. Success P라는 거하고 Success라는 거하고, 자, 이쪽은 다 이제 그 지우고자 하는 노드의 서버 노드 정보를 표현한 겁니다. 서버 노드 정보. 그래서 여기 보면 Success P라는 것은 현재 노드 정보를 얘기해요. Success Parent. 그래서 현재 여기가 노드인데, 여기 노드인데, 이것을 우리가 Success Parent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식 노드를 Success 노드라고 해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의 내 지우고자 하는 노드에 승계받을 노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뭡니까? Success 노드라고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러면 Success 노드는 현재 노드의
라이트 정보가 라이트가 연결해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현재 노드에 라이트가 연결해주는 링크. 왜냐면 내가 라이트 쪽으로만 가겠다 했으니까. 그죠? 랩트 쪽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라이트 쪽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 정보를 따오고 제일 처음에 한번 따오고 그 다음 고려해 줘야 될 게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이 노드가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지만 석세스 노드에서 뭐 몇 개 노드를 거쳐서 마지막 이 노드가 이렇게 이런 트리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놈을 지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놈을 지울 때는 이놈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놈을 지운다는 것은 이쪽 오른쪽 자식 노드에 그놈의 제일 왼쪽 값을 이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죠? 이 값을 이런 트리 구조가 형성이 됐다면은 이 값을 여기 올려줘야 되고 그냥 단지 그놈의 자식 노드만 있다면 이 값을 여기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두 가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경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딱 요 경우만 예를 보여준 거죠. 요 경우만 그죠? 그게 어디 있냐니까 그림 9.13이에요. 그죠? 9.13에 18이란 노드를 지울 경우에 그죠? 그림 9.13에 보세요. 360페이지에 18이란 노드를 지울 경우에 먼저 26번 오른쪽 노드로 찾아가서 26번의 자식 노드가 왼쪽 자식 노드를 바라보는 거죠. 왼쪽 자식 노드를 18번 노드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딱 이런 경우만 보여줬지만 사실은 안에 패스가 여기에 내가 지울 노드가 여기 있지만 이게 안에 하이패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그 중에서 이놈을 찾아내야 돼. 이놈을 그죠? 이놈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내가 계속 찾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반복문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노드 끝까지 간 노드가 뭐예요? 끝까지 찾아 들어갔는데 그 노드가 어디까지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이쪽으로 일단 노드를 설정해 놨어. 그죠? Success P라는 노드 설정했고 Success 노드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Success P는 Success P에 뭡니까? Success P가 가리키는 오른쪽 링크가 이 Success 노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요거 정보를 내가 일단 저장을 해놨어요. 링크로 저장해놨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하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내려가야지. 그죠? 계속 내려가서 이놈을 찾아야 돼요. 이놈을 찾은 게 이놈은 뭐예요? 제일 이제 단말 노드겠죠. 그죠? 단말 노드는 뭐예요? 여기에 이놈의 오른쪽이든 뭡니까? 왼쪽이든 널 값을 가지겠죠. 그죠? 널 값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놈이 그러면 이게 왼쪽 링크 석세스의 왼쪽 링크가 그죠? 석세스의 왼쪽 링크가 널이 아닐 때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널이 아닐 때까지. 왜냐면 널이 아니란 것은 다음 노드가 계속 있을 거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석세스 노드가 됐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이 밑에 또 다른 노드가 있다. 그죠? 이러면 이제 석세스 노드를 이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놈을 석세스 노드로 바꿔주고 이게 석세스 노드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이게 석세스 노드가 되도록 내가 바꿔줘야 돼요. 자,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계속 찾아가면 나중에 이제 이게 석세스 노드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면 이게 석세스 노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석세스 노드의 왼쪽 링크가 늘이면 이제 더 이상 안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37페이지에 그 화일 루프 썼죠.
while loop의 success 노드가 get left 하잖아. left 값이 null이 아닐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38번에 보면 success parent 노드를 success 노드로 하고 success 노드는 다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success 노드가 되면 이거는 뭡니까? success parent 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success parent와 success 노드를 다 바꿔줘 버려요. 하나씩 내려가서 그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요 놈을 딱 만나면 요 놈의 요 놈이 success 노드다. 그러면 요 놈이 success parent 노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while loop를 빠져나오면, 자, 이 while loop를 돌고 빠져나왔다. 이 while loop를 돌고 빠져나왔다면 success 노드는 여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while loop를 한 번도 안 돌았다.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경우에 한 번도 안 돌 경우는 이 while loop를 한 번도 안 돌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돌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 경우잖아요. 여기에 이게 success 노드고 success 노드의 left 링크가 success 노드에서 지울로드의 서브트리가 어쨌든 지울로드의 서브트리가 느리면 한 번도 안 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success parent, success 노드고, success 노드가 가리키는 게 만약에 null이었다면 이 while loop가 최초에 null이었다면 while loop를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면 그냥 success parent 노드는 이 노드가 되고 success 노드는 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uccess link가 가리키는 노드가 여기인데 link, left가 가리키는 거, left가 가리키는 노드가 이 노드인데 이 노드가 느리면 잠깐만요. 느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 경우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제 한 번은 돌고 나올 거예요. success 노드, 이게 success P가 되고 이게 nul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돌 경우는 아예 여기가 없는 노드가 될 건데, 근데 사실은 그쪽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다 배제가 돼 버렸으니까. 왜냐면 저 앞에서 두 번째 else문에서 그죠? 이런 경우는 배제가 이미 다 됐어요.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보면 if문 42번째 라인에서 이제는 보는 거예요. success parent 노드가 가리키는 left 노드가 success 노드이냐,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보면 success parent가 가리키는 노드, success parent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하고 success 노드하고 같다 하면 뭐냐니까 success parent의 왼쪽을 success 노드의 right를 가리키게 한다. 그래서 success 노드의 success right를 가리키게. 잠깐만요. success parent가 이 경우는 이거죠. 요 놈이 success parent고 요 놈이 success 노드인데, 아니 이게 success parent 노드죠. 네. 지금 내가 노드를 success parent 노드
아니, 그게 아니다. 석세스 페어런트의 이게 석세스 페어런트인데 이게 석세스 페어런트고 석세스 페어런트가 가리키는 석세스 페어런트 노드가 가리키는 석세스 노드가 동일하다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석세스 노드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고자 하는 노드 밑에 있는 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우고자 하는 노드 밑에 있는 노드. 그럴 경우에는 레프트 쪽에 라이트 정보를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석세스의 라이트 정보, 라이트가 가리키는 건 이 노드잖아요. 이 노드니까 이 노드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노드는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게 아니면 if의 else 부분에서 보면 라이트 정보를 success parent의 라이트 노드를 success의 라이트 노드를 갖고 와서 세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요. 이쪽 노드 지금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여기니까 뭡니까?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여기니까 이 노드에 요놈 연결된 요놈을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되는 거고 또 그게 끝났으면 요 놈을 이쪽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 요 놈을 이쪽으로 올려주는 게 어디냐니까 47번째 라인이에요. 노드는 노드의 데이터를 세팅하는데 뭘 세팅하냐니까 석세스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그쪽으로 세팅해 주면 요 노드를 이쪽으로 가리키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노드는 석세스로 바꿔주고 노드가 석세스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else 문이 끝나면 이제 전체 if 세 가지 경우에 else 문이 끝났으니까 이제 노드 정보를 딜리트 해줘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노드 정보는 내가 아까 지운 정보니까 지운 정보는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니까 딜리트를 시켜줘 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삭제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경우에 삭제하는 경우로 봤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출력을 해보는 게 이게 이제 그게 출력을 해보고 출력해본 결과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있는 걸 총 다 인오더 프리오더 순서대로 값을 처음에 삽입 연산을 하고 삽입 연산한 거에 대해서 뭐 인오더 프리오더 순서대로 다 찍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진 트리는 중위 순위 어디에요? 인오더잖아요, 인오더, 그죠? 인오더로 좀 값을 찍어보니까 값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안에서 뭐 노드의 개수나 단말기의 개수 앞에서 했던 그것을 적용하면 다 카운팅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26이라는 값을 찾아보라 하는 거죠. 26이라는 값을 찾아보라 하는 것은 이제 설치해서 봤을 때, 그래서 26이라는 노드가 존재한다는 걸 찾은 거고, 25라는 값을 찾아보라 하니까 이거는 못 찾았다.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 그런 결과들을 여기 지금 어디에 있냐니까 365페이지에 이제 실제로 인서트 하는 거죠, 그죠? 7번째 라인에서부터 16번째 라인까지 값을 입력하면 인서트 시키면 저 위에 있는 값을 이제 인서트 시킨 거예요. 인서트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인오드, 프리오드, 포스트오드로 뭐 찍어보고, 그 다음에 30번째 라인에서 설치해보는 게 26이라는 값을 설치해보고, 25라는 값을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34번째는 이제 값을 하나씩 지워본 거죠. 그죠? 예, 지워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트리 구조로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런 트리 구조가 가지는 특징이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트리 구조가 이렇게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의 경우라는 것은 트리 구조가 아주 이렇게 균형 잡혀 있게 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구성된 경우가 최선의 경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경우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리를 구성하다 보면 트리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이런 경우.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이 높이가 로그 2의 n만큼, n이라는 것은 노드수예요. 노드수. 그래서 그 노드수를 로그 2 취하면 높이는 4가 된다. 4.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n만큼 높이를 가지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1만큼 높이를 가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트리의 높이에 따라서 내가 찾아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빅 O에, O라는 것은 빅 O예요. 빅 O에 바로 이거 로그 n만큼, 로그 2의 n만큼, 로그 2의 n만큼 소요된다 하는 거고, 최악의 경우 같으면 n만큼 소요된대. n번만큼 찾아가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4가 제일 끝에 있다 그러면 4를 찾기 위해서는 4번 찾아가야 됩니다. 이 같으면 뭐 한 번만, 두 번만 찾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가 최악의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선의 경우에는 왜 로그 2냐, 왜 로그 2에 뭐 n 값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들어갈수록 절반씩 줄어들어요. 만약에 첫 번째 그 노드에서 보면 전체 개수가, 데이터 개수가 내가 15개 노드가 있는데 15개의 값이 있는 거죠. 키 값이. 그죠? 그 중에서 내가 1번 노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딱 선택해버리면 전체 노드 중에서 뭡니까? 절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절반이 사라져버리고. 또 여기서 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노드 전체 개수 중에서 또 절반이 사라지고. 계속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절반이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체 대상이 이만큼 있었는데 데이터 개수가, 그죠? 거기서 딱 들어갔다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선택에 따라서 대상이 절반을 줄어들 거고, 또 만약 왼쪽으로 왔다, 왼쪽에서 또 선택하면 또 절반 줄어들겠죠? 계속 절반을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노드를 방문하면 대상이 전체 대상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방문하면 또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방문했다. 그러면 전체 조각이 8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8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16조각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6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서치할 데이터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2, 4, 8, 16, 32 이런 노드가 그 분의 1만큼만 내가 설치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n 값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n이 개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n의 값에 내가 실제로 찾아가는 것은 로그 2의 n만큼만 찾아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 처음에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번만 딱 찾으면 되겠지. 그죠? 근데 데이터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만에 데이터 4개 중에 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16개 있다. 그러면 4번만에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로그 2의 n만큼 설치하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진 트리가 엄청 파워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만약에 대상이 그죠 뭐 2의 32승계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찾는데 32번만 찾아가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탐색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차적으로 탐색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40억 번이네. 100만, 1000만, 억십억. 40억 번 서치해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가 그래서 파워풀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뒤에 가면 이진 탐색 트리 응용해서 영어 사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378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있죠, 그죠? 여기 보면 1번 문제를 보면 앞에서 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노드, 프리오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디에서 구현했어요? 트리 노드에서 구현했는데 이것을 노드 클래스에서 구현해도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노드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얘도 책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노드 클래스에 구현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이번 실습과제입니다. 실습과제로 해서 실습 시간에 1번에 1번 하고 2번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결과는 내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올려줄게요. 자, 그거는 실습 시간에 실습 과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갑시다. 이제 10장에 우선순위 Q가 있어요. 10장에 우선순위 Q. 자, 10장의 우선순위 Q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Q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Q는 이제 뭔지 알잖아요, 그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선순위 Q는 Q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Q가 있으면 그 Q에서 어떤 놈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죠? 예. 그것을 우선순위 Q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만약 스택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놈이 먼저 삭제가 되겠죠. Q 같으면 가장 뭡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먼저 삭제돼요. 이거 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Q 같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어떤 데이터를 내가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Q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뭔가 다 작업을 처리하겠죠. 컴퓨터에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제어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도 CPU가 뭔가 오퍼레이션을 할 때 CPU가 그냥 원래대로는 프로그램의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여러분 코드가 컴파일하면 코드의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 메모리 번지 순서대로 번지가 낮은 번지에서 높은 번지로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CPU가 처리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면 이제 우선순위가 주어진 부분을 만나면 그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데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끝까지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내가 스톱하고 싶으면 컨트롤 스톱, 컨트롤 S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키를 받으면 지가 그 키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CPU가 처리할 단계가. 그래서 컨트롤 스톱을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잠시 멈추겠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CPU가 처리해야 될 게
프린트기에 데이터를 프린트하라는 명령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I/O 장치에서 뭔가 또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놈을 먼저 오퍼레이션 해요? 왜냐면 CPU는 외부하고 연결될 때는 외부에서 이게 패럴하게 진행이 안 돼요. 하나씩 명령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CPU가 그러면 다른 놈들은 일단 스톱 시켜 놓고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그러면 프린트기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면 프린트기에 데이터 보내고, 다른 놈들은 일단 스톱하라는 인터럽트 명령이 있어요. 나중에 컴퓨터 구조, 여러분들 3학년 가면 이제 2학년 때 원래는 컴퓨터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목이 지금 바뀌면서 컴퓨터 구조가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어쨌든 3학년 가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CPU가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선순위가 높은 놈한테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그 놈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제로는 왜 그러냐니까, I/O 라인이, 입출력 라인이 모든 장치들을 다 패럴하게 연결하려면 모든 입출력 라인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공통 I/O 라인을 쓰면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판단해서 내 우선순위가 돌아오면 내가 뭔가 오퍼레이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신호를 딱 주면 그러면 프린트기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면 프린트기가 그러면 이제 CPU한테 내가 동작할 차례야 하고 신호를 줘요. 그러면 CPU가 프린트기한테 이제 프린트할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쉐어해서 그렇게 할당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항상 적용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 큐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큐를 이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본 이런 내용들, 그죠?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우선순위 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큐 안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mpty냐, full이냐 이런 건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더 이상 큐가 가득 차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ull이냐, empty 상태냐 이거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이런 함수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순위 큐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insert와 remove 동작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가장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insert와 remove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근데 Q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최소 우선순위 Q, 최대 우선순위 Q,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렬을 하면 뭡니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오름차순 최소 우선순위 Q가 있고 최대 우선순위 Q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하는 거. 예. 근데 Q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다 연결 리스트로 해왔었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진 탐색들이 이런 건 다 연결 리스트에 기반해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Q는 배열을 기반으로 해요. 배열. 그러니까 Q에서는 연결 리스트 생각 안 해요. 연결 리스트 생각은 안 해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열을 기본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Q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 Q가 그러면 이 Q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힙이라고 해요. 힙. 이 힙 방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처리해요. 힙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힙이라는 것은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진 트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완전 이진 트리란 것은 꽉 안 차도, 그죠? 이진 트리가 꽉 안 차도 어쨌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차 있으면 그게 완전 이진 트리가 있죠, 그죠? 네. 빈 공간은 어딘가 있겠지만 어쨌든 왼쪽에서부터 그 왼쪽과 오른쪽 사이
데이터가 있는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건 완전 이징트리가 아니에요. 그죠? 왼쪽부터 다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된 거, 그것을 우리가 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봅시다. 근데 어쨌든 뭐 힙으로 하면 삽입과 삭제가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로그 n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힙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서 본 뭐 정렬 리스트, 연결 리스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삭제는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여기 보면 정렬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배열이, 그죠? 배열의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무작위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렬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 정렬이 안 된 데이터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지금 이거는 25, 70, 12, 이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지.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 순으로 이렇게 번지에 따라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만약에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다.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번째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한다 하면은,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한다 하면은 데이터를 여기에 그 다음 번째에 삽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같으면 삽입할 데이터가 순서에 맞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다 서치해서 그 어디 번지에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정렬이 된 배열에서 삽입은 n번만큼 오퍼레이션이 필요해요. 근데 삭제는 제일 끝에서부터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퍼레이션 하면 끝나버려요.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정렬된 배열. 정렬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정렬이 안 돼 있는 배열이면 그냥 한번 집어넣어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삽입할 때 한 번만 오퍼레이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삭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 값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찾아가야 돼요. 다 찾아가야 되니까 n번만큼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정렬된 데이터와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에서 삽입과 삭제는 이런 차이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힙의 경우는 삽입과 삭제가 다 오퍼레이션이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는 것은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힙은 최대 힙과 최소 힙, 아까 앞에서 여기 데이터를 우선순위표에서 최소 우선순위표, 최대 우선순위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힙도 마찬가지로 저기 기초에서 최대 힙과 최소 힙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최대 힙은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 자, 아까 이제 힙이라는 구조는 완전 이징트리라 했으니까 왼쪽에서 채워놔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끝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들어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 또 이런 형태도 완전 이징트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최대 힙이라는 것은 루트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큰 값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최대 힙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2와 1보다 큰 게 루트 노드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게 루트 노드, 5와 4보다 큰 게 루트 노드, 3과 2보다 큰 게 루트 노드, 7과 6보다 큰 게 루트 노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 힙이라 한다. 근데 최소 힙은 반대로 루트 노드보다 자식이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7과 8은 루트 노드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성해요. 9는 5보다 크니까 자식 노드. 7과 5는 4보다 크니까 자식 노드. 항상 이때는 최소 힙으로 구성하면 거꾸로 그죠? 루트 노드가 자식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힙으로 딱 구성이 돼 있으면 데이터도 정렬도 아주 쉽게 정렬이 일어나요. 자, 쉽게 정렬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입과 최소입을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힙도 높이가 있겠죠, 높이. 그죠? 힙도 높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진트리 하듯이, 노드 개수는, 자, 레벨별로, 각 레벨별로, 첫 번째 레벨은 2의 0성, 두 번째 레벨은 2의 1성, 세 번째는 2의 2성,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값을 취해줘야 돼요. 자, 그게 전체 노드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 요런 노드를 이제 배열에 집어넣는다 과정하면, 아까 각각 노드에 대한 레벨 번호가 있죠, 그죠? 여기 제일 루트 노드가 1, 그 다음에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2, 3, 4, 5, 6, 7, 8, 9, 10이란 레벨 번지를 가진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것을 배열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1번지에 루트 노드 값, 2번지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지에 5, 그죠? 쭉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9부터 3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번지를 잘 보세요. 아까도 이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노드에서 보면, 이 노드에서 보면 요놈의 부모 노드의 자식 노드는, 자식 노드의 왼쪽은 부모 노드의 인덱스에 나누기 곱하기 2한 번지가 여기가 자식의 왼쪽 노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 자식 노드는 곱하기 2에서 플러스 1한 번지가 오른쪽 자식이 돼요. 그죠? 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식 노드 관점에서 보면 부모 노드는 왼쪽 자식 노드는 그냥 나누기 2한 번지가 되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나누기 2 해서 정수 취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부모와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7은 여기 있으면 5는 곱하기 2한 번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는 오른쪽 자식 노드니까 곱하기 2에서 플러스 1한 번지 여기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메모리 배열의 번지를 인덱스로 찾아내면 금방 부모와 자식 간의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뭐 인덱스 관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부모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힙을 만드는 거는 이제 아까 연결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그냥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힙도 이제 여기 클래스로 만들어서 노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연결 리스트나 이런 거 하고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일단은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그 셀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의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노드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노드니까 노드들이 사실은 메모리 배열 공간 안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이라는 노드는 3번지에 6이라는 노드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노드를, 그러면 노드는 실제로는 이제, 키 값이란 게 아까 이제 저장될 값이고, 인테저 타입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숫자를 정렬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도 뭐 문자 타입도 뭐 숫자로 인테저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때 키 값을, 세팅한다든지, 갖고 온다든지, 이거는 인서트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그 노드에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set이 필요할 거고, 값을 읽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get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거다. 자, 그러면 이 노드를 갖고 와서 이제 힙을 구성하는 거예요. 힙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오퍼레이션이
이 힙이 비어 있느냐 가득 찼느냐. 왜냐하면 힙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자, 이 당연히 삽입 삭제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거고, 삽입 삭제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어떤 특정한 삽입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find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 10 노드, 아까 노드죠, 노드 클래스를 그걸 이렇게 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set key, get key, 그 다음에 뭐 10 노드를 처음에 이제 생성자를 줘서 생성하는 거,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이 노드에 대한 값 세팅이 될 거고, 노드에 대한 세팅이 될 거고, 자, 그다음 뒤에 가면 이제 클래스로 구현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좀 다른 것 좀 보고 갑시다. 자, 요거 프로그램 보기 전에 삽입 연산의 기능부터 보도록 합니다. 삽입.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삽입 삭제를 어떻게 할 거냐. 힙에서, 힙 구조에서 삽입 삭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삽입은 그림으로만 일단 볼게요. 코드를 보기 전에. 삽입을 한다 하는 것은, 만약에 8이라는 값을 지금 현재 트리가 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 8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 3이란 값까지 10개의 배열 공간의 데이터가 9, 7, 6, 5, 4, 3, 2, 1, 2, 1, 3. 이 3이 데이터가 중복된 데이터예요. 그죠?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 구조에서는 배열 값이. 왜냐하면 값이 중복된지 안 된지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값 중에서 중복되는 값이 없을 수 없잖아요. 중복되는 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공간에.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8이라는 값을 삽입한다고, 새로운 노드를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일단 삽입할 때는 제일 그 전체 노드의 제일 마지막 노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제일 마지막 노드에 일단 추가를 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 노드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이 배열의 배열의 크기를 알잖아요. 배열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인덱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배열의 사이즈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번지에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집어넣을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이게 지금 힙 구조입니까? 힙 구조. 지금 최대 힙이다. 만약에 8이 없을 때, 이 8이 없을 때는 이게 힙 구조, 이진트리 구조는 맞고, 그죠? 완전 이진트리 구조 맞고, 그 다음에 이게 힙 구조냐 하는 거죠. 힙 구조 맞죠? 왜냐면 자식보다 부모가 크고, 자식보다 부모가 크고, 자식보다 크고, 자식보다 크고, 자식보다 크고. 이게 힙 구조, 최대 힙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8이라는 값을 딱 넣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이게 힙 구조가 안 되는 거야. 그죠? 힙 구조가 깨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시 힙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힙 구조로 만들어주려면 8이 부모 노드, 일단 8하고 8을 옆에 있는 형제 노드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추가된 노드가 부모 노드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부모 노드하고 비교해서 이게 이놈 값이 부모 노드보다 작다. 만약에 8이 아니고 1이었다 하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 구조니까. 최대 힘이 만족하니까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근데 8이 들어왔으니까 부모 노드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힙 구조가 틀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돼. 그래서 4를 끌어내리고 8을 위로 올려줘야 돼. 하나씩. 4를 끌어내리고 8을 위로 올리고 보니까 또 이놈의 부모 노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 노드 보니까 또 작잖아. 그러면 또 이거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올려줘야 돼. 8.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 노드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위에 부모 노드 보니까 이제는 맞잖아요. 관계가.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힙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삽입할 때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나서 다시 힙 구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힙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정렬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정렬된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니까 루트 노드의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면 순서대로 끄집어내면 정렬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값은 9잖아요. 제일 루트 노드에 있는 거죠. 루트 값을 끄집어냈다. 만약에 루트는 이건 뒤에 가면 삭제 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삽입 오퍼레이션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삽입 오퍼레이션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힙 구조로 만들 수 있겠죠? 힙 구조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힙 구조 따질 때 부모 노드하고 비교해서 부모 노드보다 작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고 부모 노드보다 크면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 부모 노드 또 바꾸고 나서 또 부모 노드. 자, 그럴 때 바꿀 때 번지는 우리가 번지가 그죠? 이놈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른쪽 노드다 그러면 이 부모 노드와 바꾸기 위해서 번지를 나누기 위해서 점수값을 취해버리면 부모 노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게 삽입이에요. 삽입. 그 다음에 삭제. 네,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봅시다. 삭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할 때는 이제 제일 루트 노드부터 삭제를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부 노드 값을 삭제를 했다고 가정하면 부 노드를 끄집어낼 거예요. 배열 공간 안에서. 그러면 그럴 때 이 부 노드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부 노드를 채워줘야 돼요. 반드시. 뭐를 채우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저기 부 노드로 끌어올려요. 무조건. 그래서 끌어올리면 딱 끌어올리고 보면 자, 이게 힙 구조입니까? 힙 구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3이라는 노드, 루트 노드에 있으면 3보다 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힙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힙 구조가 아니니까 힙 구조를 맞춰줘야 돼요. 맞추면 그러면 이제 자식 노드의 값이 값하고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 노드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 자식 노드는 오른쪽과 왼쪽 2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놈을 바꿀 거냐? 먼저 자식 노드들끼리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놈이 큰 놈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7하고 6하고 비교하면 7이 크니까 3이 이렇게 7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7은 이쪽으로 올라갔겠죠. 7이 여기 올라가고 3이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아래쪽에 또 자식하고 또 봐야 되잖아. 그러면 또 자식이 5하고 4가 있는데 그러면 5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가 올라와서 3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3이 내려와 보니까 이제는 딱 맞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3이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힙 구조가 딱 완성이 되죠. 힙 구조를 완성하고 보니까 루트 노드에 값이 뭐가 있어요? 루트 노드에 7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9 다음에 제일 큰 값이 어떤 값이에요? 9 다음에 제일 큰 값이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7이 루트 노드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7을 빼냈다. 그러면 이제 6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다시 7을 빼내고 나서 또 여러분들 힙 구조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루트 노드 값을 계속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작은 값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올라오고 또 계속 여기는 하여튼 이 트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값이 여기에 루트 노드에 올라온다. 그러면서 여기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1만 딱 남을 때 그럼 1까지 딱 끄집어내면 순서대로 값을 쭉 정렬된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삭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삭제 연산입니다.
그래서 식 구조에서 삽입과 삭제 연산을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